외부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 모드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린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사자가 얼룩말을 쫓습니다. 얼룩말은 사자를 보자마자 재빠르게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도망치죠. 그 순간 얼룩말의 몸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아드레날린은 솟구치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냅니다. 생존에 불필요한 소화나 휴식 기능은 즉시 꺼버리고 오로지 도망치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과 동물의 반응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이 사자를 만나면 저렇게 도망칠 것이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 끝난 후에 하는 행동이 우리 인간만 굉장히 유별납니다. 스탠퍼드의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인 로버트 세폴스키는 왜 얼룩말은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룩말은 생존 위협에서 벗어난 후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빠르게 가라앉고 금세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풀을 뜯는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적인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금방 체내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도 그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함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체내 균형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인간은 궤양에 걸리지만 얼룩말은 궤양에 걸리지 않는 이유다. 즉 인간은 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생존 모드로 살아가며 체내 균형도 잃고 그를 통해 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이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이 자연의 법칙대로 위기 상황이면 그냥 위기 상황에 맞는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휴식할 때는 또 휴식에 맞는 그런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평소에는 또 다시 체내 균형 상태로 이렇게 딱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는 계속 후회, 걱정 등 여러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그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일에도 그 상황을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걱정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도 균형 상태가 깨진 채로 생존 모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을 잘 생각해보면 꼭 이런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생존 모드에 머물 수 있는 존재라면 정반대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힘을 정반대로 사용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해서 생존 모드가 아니라 창조 모드로 자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부터 해서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까지도 우리가 창조 모드가 될 때 우리의 뇌와 몸이 생존 반응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서 창조 모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으며 생존 모드로 사는 게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적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구를 안 봐도 주변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그냥 내가 받는 스트레스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나 분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반응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외부 위협에 계속 반응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부터 깊은 신경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접 행동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능력을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데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여력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의 몸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그 상황에 중독돼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 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존 모드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창조 모드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외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반응으로 삶을 가득 채우지 않게 됩니다. 뇌와 신체는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고 과거에 대한 생각의 반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신경회로를 새롭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과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눈앞의 문제들에만 반응하지 않게 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속 켜져 있는 위기상황 버튼,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를 끄고 소화하고 휴식하고 이완하고 사랑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깨워서 창조 모드로 나아가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몸 상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 감정 혹은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명상과 같은 정신적 연습, 내부 감각 연습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깨워서 과도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줄일 수도 있고 전두엽을 더 활성화시켜서 의사결정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사라 라자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면 할수록 뇌 회백질 밀도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뇌 회백질 영역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더 나은 인지기능, 기억력,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의사결정 등의 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창조 모드로 바뀔 때 실제로 우리의 신경 패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형성되고 그때 삶을 변화시킬 만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이비스는 티베트의 승려들을 데리고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려들을 데리고 명상을 통해서 창조 모드로 들어갔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 거죠. 그때 승려들은 명상이 깊어지면서 점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몸 전체의 시스템이 항상성을 띠게 되면서 창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만든 스트레스 상황을 승려에게 주고 교감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임에도 승려들은 자신의 신경계를 조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명상이 깊어질수록 뇌파는 세타파 상태로 바뀌고 뇌의 기능은 더 깨어나고 심장과 뇌의 진동도 점점 더 일관성을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뇌가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창조 모드가 됐을 때 우리는 원하는 삶으로 내가 이끌고 싶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주변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명상을 하기 이전에는 그냥 외부의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굉장한 집착이 생기게 됐고 오히려 그것이 저를 생존 모드로 이끄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립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누군가는 강아지를 보며 성가신 존재로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스포츠카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고 와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나이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시끄럽고 낮고 그냥 장난감같이 보이는 그런 차이일 뿐인 거죠. 우리 인간은 중립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무언가에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를 통해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세계 3대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스포츠카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부족함,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스포츠카를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금방 같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론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결과에만 막 집중할 때 그때 생존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과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 융은 의도 없이 사는 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고 또 성경에서는 이미 이룬 것처럼 살면 그것이 삶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졌을 때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외부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 모드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린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쉽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